전혀 괜찮다고 느껴도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작은 아침 습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매일 일어나 몸을 돌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건강상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골에 사는 70세 남성인 홍 씨는 자신이 모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일 운동하고 정원을 즐기며 건강한 생활 방식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운명적인 아침, 그는 정원을 가꾸다가 갑자기 기절했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아침 일상에 어떤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는 흔히 간과되는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복에 운동하는 것의 위험성부터 급히 침대에서 뛰쳐나오는 것의 위험성까지 노인이라면 꼭 피해야 할 아침 습관 3가지를 공개한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용적인 팁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은 변화가 어떻게 더 길고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강과 지혜의 유산을 구축하는 방법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리에 앉아 긴장을 풀고 아침과 건강을 바꾸는 일을 시작해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노년 교훈을 계속 전파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0번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나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팁 1. 공복 상태에서는 격렬한 활동을 피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는 필수사항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약속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수년간의 노력, 도전, 성취를 기리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얻은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자신에게 빚진 것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중요한 조언 중 하나는 공복의 격렬한 활동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팁은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싶을 때 식사를 거르는 것의 결과를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 조언을 무시하면 심각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잠을 자고 나면 우리 몸은 독특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를 재설정 단계, 즉 신진대사 시스템이 느려지고 에너지를 보존하며 치유와 회복에 집중하는 조용한 기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시간은 우리 몸이 활력을 되찾고 재충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 몸은 이 조용하고 회복적인 상태에서 활동적인 상태로 부드럽게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곳은 아침 식사가 중요한 곳입니다. 이 중요한 식사를 건너뛰고 정원 가꾸기, 무거운 물건 들기 또는 강렬한 운동과 같은 힘든 신체 활동에 곧바로 뛰어드는 것은 연료 없이 자동차의 가파른 경사면을 운전하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거의 예측 가능합니다. 피로, 불필요한 긴장, 잠재적으로 심각한 건강상의 결과. 노인들에게 이 조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계는 더욱 민감해지고 취약해집니다. 이른 아침 시간 동안 신체는 자연적으로 아드레날린을 방출하여 신경계와 심혈관계를 활성화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시간의 혈압이 일반적으로 약간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생리적 반응과 공복 상태에서의 고강도 신체 활동을 결합하면 우리 몸 안에 위험한 시나리오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혈관 내 플라크의 파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노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우려스럽고 생명을 위협하는 두 가지 질환인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위험은 심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우리 몸에는 근육과 뇌에 힘을 실어주는 주요 연료인 포도당이 부족합니다. 이 연료 없이 격렬한 활동을 시도하면 현기증, 심지어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은 준비와 자기관리에 있습니다. 귀하의 고유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가볍고 균형 잡힌 아침 식사로 몸에 영양을 공급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신선한 과일을 얹은 작은 오트밀 한 그릇은 아침 내내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보카도를 곁들인 통곡물 토스트 한 조각이나 삶은 계란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데 필수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수분 공급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소화 시스템을 깨우는데 도움이 되는 물 한 잔이나 허브차로 아침을 시작하세요. 수분을 공급한 후에는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부드럽고 충격이 적은 활동으로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하세요. 스트레칭 운동, 태극권 또는 정원에서의 평화로운 산책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러한 활동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고 근육과 관절을 깨우는 데 탁월합니다. 이는 나중에 더 힘든 작업을 위해 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자기관리 역할도 하여 하루를 상쾌하고 활력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주의 깊은 실천은 신체적, 정서적 웰빙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단순한 변화가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느끼는 방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몸을 돌보는 데 시간을 할애하면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고 내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자존심의 행동은 아침 루틴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루 종일 파급 효과를 가져오며 자신감을 높이고 삶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에서 가치를 찾으신다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 저와 함께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모든 일이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음식으로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선택하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 기쁨,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을 관리하면 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마음,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 선택에 감사할 것입니다. 작은 조정이라도 자신을 돌보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맛보고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각 업무에 접근하십시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자기애의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자신과 자신을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첫 번째 댓글을 달아 저와 함께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혁신적인 변화 중 하나는 잠에서 깨자마자 침대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를 열성적으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조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은 이 작은 습관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식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너무 빨리 전환하면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현기증, 균형 문제 및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때까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기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자면서 신체는 깊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신체는 회복과 보존에 집중합니다. 이 시간 동안 근육은 이완되고 순환계는 느린 속도로 작동하며 마음은 깊은 휴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야간 주기를 통해 신체가 치유되고 재충전되어 앞으로의 과제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가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완전한 활동으로 갑자기 전환하면 이러한 섬세한 과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순환계는 여전히 새로운 날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혈류는 주로 코어 주위에 집중되며 사지와 사지로의 순환이 감소됩니다. 침대에서 너무 빨리 뛰쳐나오면 이러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시스템을 압도하여 현기증 또는 일시적인 균형 상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서 있을 때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태인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으로는 현기증, 흐릿한 시력, 혼란, 심지어 실신 등이 있습니다. 이는 사소한 불편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특히 기존 건강 문제가 있는 개인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기증으로 인한 낙상은 너무 빨리 일어날 때 발생하는 가장 흔하고 위험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노인의 경우 이러한 낙상으로 인해 골절, 고통스러운 타박상 또는 이동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쇠약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인들 사이에서 장기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며 종종 수개월에 걸쳐 회복과 재활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신체적 위험 외에도 이러한 사고는 다시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신체 활동에 참여하려는 개인의 의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 근육, 관절 및 척추에 갑작스러운 긴장이 생기면 근육이 당겨지거나 관절통 또는 척추 정렬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모두는 치유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아침 루틴을 채택하면 이러한 위험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주의 깊은 아침 루틴을 채택하면 건강과 웰빙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은 하루 동안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점진적인 움직임을 우선시하고 신체가 휴식에서 활동으로 편안하게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합니다. 다음은 아침 루틴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몇 가지 단계입니다. 웰빙을 보호하고 더욱 조심스럽게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아침 루틴을 채택하고 점진적인 움직임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아침 루틴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하루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안 누워있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유혹을 참으세요. 대신 몇 분 동안 누워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는 신체가 깨어있는 상태에 적응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드럽게 스트레칭하세요. 발가락을 흔들고 발목을 구부리고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러한 간단한 움직임은 사지로의 혈액 흐름을 촉진하여 근육을 깨우고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심호흡을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면 신선한 산소가 폐와 혈류로 유입됩니다. 이는 몸과 마음을 모두 깨우고 앞으로의 하루를 위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앉으세요. 침대 옆으로 다리를 흔들고 머리는 천천히 위로 올려 앉으세요. 잠시 동안 발이 침대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도록 하십시오.
이는 신체가 올바른 자세로 적응할 시간을 주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잠시 멈추고 준비하세요. 완전히 일어서기 전에 잠시 멈춰 보세요. 이 시간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정신적으로 하루를 준비하거나 긍정적인 의도를 설정하세요. 이 성찰의 순간은 당신의 중심을 잡아 하루를 보다 평화롭고 탄탄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점진적으로 진행하면 순환계가 조정되고 안정화되어 현기증, 방향 감각 상실 또는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 조용하고 주의 깊은 루틴은 신체가 균형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침은 신성합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 삶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천천히 주의 깊게 일어나기 위해 몇 분 더 시간을 갖는 것은 신체와 건강에 대한 감사의 행동입니다. 작은 인내의 행동이 앞으로 더욱 평화롭고 균형 잡힌 하루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라고 강요하는 세상에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몸과 미래의 자신은 그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2번의 댓글을 달아 저와 함께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팁 3. 화장실에서 긴장을 피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사소한 일상 습관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간과되지만 잠재적으로 해로운 활동 중 하나는 배변 중, 특히 우리 몸이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일은 아침 시간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변기에 편안하게 앉아 작은 의자에 발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신체의 부담이 줄어들고 배변이 더 쉬워집니다. 이 조정은 과도한 압력 없이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신체를 정렬합니다. 둘째, 건강한 식단을 우선시하세요.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소화기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잎이 많은 채소, 통곡물, 신선한 과일과 같은 음식은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비는 종종 힘주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소화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세 번째, 수분을 유지하세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소화 시스템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은 신체의 천연 윤활제 역할을 하여 배변을 더 쉽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덜 줍니다. 탈수는 변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종종 긴장을 초래하므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세요. 걷기나 요가 연습과 같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소화 시스템을 자극하고 배변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소화불량의 위험을 줄이고 힘을 줄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배변을 촉진합니다. 다섯째, 화장실 시간을 제한하세요. 변기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직장 정맥의 압력이 가해져 치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면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과정을 더욱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조정을 통해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 선택의 파급 효과.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은 아무리 작더라도 신체 건강 이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지혜, 사랑,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화장실 습관과 같은 간단한 활동에 대해 건강하고 주의 깊은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귀중한 교훈을 전하고 지속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더 길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심지어 작은 결정이라도 당신의 미래와 주변 사람들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시고 잘 사세요. 일상의 조용한 순간에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목적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이러한 결정은 단지 즉각적인 위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위한 웰빙의 유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도와 자기 관리를 갖고 생활하는 것은 가족, 친구,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어떤 물질적 선물보다 훨씬 더 심오한 모범을 보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보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생활을 통해 우리는 친절과 건강, 장수를 찰나의 목표가 아닌 세대를 거쳐 지속되는 삶의 방식으로 우선시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당신의 차례, 화장실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하시겠습니까? 긴장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데 어떤 조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러한 팁이 귀하의 웰빙에 대해 좀 더 주의 깊게 접근하는데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회의 길을 걷고 정직, 친절, 헌신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는 장로들을 존중하십시오. 어떤 물질적 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선물, 즉 지속적인 인격의 기반을 후손에게 물려주세요. 이 선물은 미래 세대가 성공뿐 아니라 존엄성과 목적을 가지고 삶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번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이러한 도덕적 가치의 순환은 개인의 행동을 훨씬 뛰어넘어 더 나은 방향으로 공동체와 사회를 형성함으로써 놀라울 정도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장로들은 충절과 의로움을 우선시함으로써 젊은 가족 성원들이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의 더 큰 이익을 위해 탁월하도록 격려합니다. 정직, 친절, 존중이라는 미덕은 깊은 영향을 미쳐 강한 관계, 내면의 평화, 타인에 대한 의무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전달되면 시간을 초월하는 가족 유산의 중추를 형성하여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항상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형성합니다. 도덕성의 아름다운 점은 세대를 거쳐 울려 퍼지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단지 유덕한 삶을 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도록 영감을 주는 파급 효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높은 도덕적 표준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가치가 예외가 아닌 표준이 되는 세상에 기여하고 친절, 존중, 명예가 우리의 상호작용과 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보장합니다. 장로들에게 이것은 아마도 제공자나 보호자로서뿐만 아니라 진실성, 자부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현명한 안내자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역할일 것입니다. 덕에 뿌리를 둔 가족, 그들의 모범으로 영감을 받은 공동체, 그들의 행동으로 더 나은 세상을 남기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을 남기고 싶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후손들에게 정직하게 돈을 벌도록 가르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금융자산이나 재산을 남겨두는 것이 가족의 미래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금전적인 걱정 없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즉 정직한 생활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후손에게 가르치는 것에 귀중한 가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근면, 성실성, 자급자족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재정적 독립에 대한 이 교훈은 어떤 상속보다 훨씬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품위 있고 정직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평생 동안 도움이 될 기술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물질적인 안락함을 넘어서서 인격과 성공이라는 유산을 쌓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선물입니다. 상속은 단기적인 재정적 안정의 원천임이 분명하지만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가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심각한 단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없으면 물려받은 부는 자격, 안주 또는 의존의 순환 속에서 빠르게 사라져버리는 덧없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비록 의도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다음 세대가 스스로 자립하고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지속적이고 가치 있는 유산은 신탁기금이나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오히려 부를 창출하고 유지하고 확장하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선물은 그들의 노력과 진실성을 통해 정직하게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윤리적인 실천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단순히 재정적 자원을 건네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목적, 성취, 자립이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성품을 형성하고 그들에게 성실성, 인내, 규율, 개인적인 책임과 같은 가치를 심어줍니다. 이는 평생 동안 아이들을 안내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복잡성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원칙입니다. 노동을 통해 얻은 돈에서 오는 깊은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속도 재현할 수 없는 느낌입니다. 땀과 헌신, 결단력을 통해 얻은 돈은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며 성공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의 후손들이 벤처 기업에 참여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고 심지어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도록 격려함으로써 당신은 재정적 부를 훨씬 넘어서는 귀중한 교훈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전의 정면으로 맞서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실무 경험은 삶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기회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줍니다. 이러한 실현을 통해 그들은 장기적인 성공과 성취에 필수적인 자질인 탄력성, 창의성, 지략을 개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면 강력한 고객관계 구축, 재정적 압박 극복, 경쟁에 맞서 혁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부의 상속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교훈이지만 지속적인 성공과 목적이 있는 삶을 창조하는 데 기본이 되는 교훈입니다. 더욱이 금융지식의 선물은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손자에게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 위험을 피하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평생 동안 안정과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 예산 편성, 저축, 투자의 기본 사항을 가르치고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거나 안정적이고 위험도가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등 사소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3번의 댓글을 달아 저와 함께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어 이러한 인도는 실용적인 지혜의 은사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성견지명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후손이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보존하고 성장하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또한 돈 자체의 더 깊은 가치, 즉 1달러가 누군가의 시간, 노력 및 희생을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러한 이해는 겸손과 공감을 키워 모든 금융거래를 뒷받침하는 인간의 노력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이용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감사함을 키울 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과 직업 생활 모두에서 행동을 형성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이해할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과 희생에 대한 감사를 갖게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건강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들이 돈에 대해 배우는 교훈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삶을 형성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더 큰 공감과 공정성을 장려합니다. 그러나 후손들에게 정직하게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좌절, 실패, 실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의미 있는 성장은 바로 이러한 도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직면한 장애물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발전시키는 인내는 회복력,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회복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극복할 수 없는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지속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이것은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심어줌으로써 귀하는 재정적 안정 그 이상을 제공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목적, 존엄성, 성취감으로 가득 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 진실성, 회복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정직하게 돈을 벌도록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당신이 남기는 유산은 단지 물질적인 부의 유산이 아니라 지혜, 가치, 인격의 유산입니다. 재정적 안정을 초월하는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심어 가족이 품위 있고 은혜롭게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유산은 어떤 유산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것이며 여러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시간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건강은 개인적인 관심사 그 이상입니다. 이는 온 가족의 안정, 행복, 복지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고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삶의 질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은 부이다라는 친숙한 속담을 들어봤지만 건강이 위태로워지기 전까지는 그 진정한 깊이와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은 좋은 건강이 단지 질병이 없거나 질병이 없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의 다른 모든 측면이 세워지는 초석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생의 다른 모든 성취, 즐거움, 소유물은 진정한 가치를 잃게 됩니다. 좋은 건강은 우리가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온전히 소통하며 우리 주변 세계의 웰빙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파급 효과는 그들의 행복을 넘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주변 모든 사람의 정서적, 신체적, 재정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의 건강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든 가족 구성원의 안녕은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들이 건강해야 가족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힘들게 얻은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할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서적,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가족 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추억을 만들고 의미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이 악화되면 그 영향은 그 사람의 수명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것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투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개인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이익을 주고 지원하는 집단적 우선순위로서 건강에 가치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장로들이 활동적이고 능력 있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손주들과 함께 놀고 가족 축하 행사에 참석하고 그들의 존재와 사랑으로 가족의 따뜻함에 기여할 때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 평화, 유대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활력은 가족에게 선물이 되며 연결과 친밀감을 키워줍니다. 이제 그것을 노인의 건강이 쇠퇴하기 시작할 때 가족이 직면하는 감정적, 물류적, 재정적 부담과 대조해 보십시오. 많은 성인 자녀, 특히 돌봄의 책임을 맡은 자녀에게 이러한 도전의 무게는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간병에는 막대한 시간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정적 자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치료 세션, 병원 방문 및 장기 치료 비용으로 인해 가족의 저축이 빠르게 고갈되어 가족 전체의 반향을 일으키는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악화로 인한 피해는 금전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감정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불안, 자신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며 보내는 끝없는 잠 못 이루는 밤, 미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간병 책임을 관리하는 동시에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의무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섬세한 균형 잡힌 행동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깊이 느껴지는 감정적 긴장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건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숨겨진 비용입니다. 이는 화폐로 절대 측정할 수 없지만 관련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부담의 무게는 종종 가장 견디기 힘들고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가족 전체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남깁니다. 아직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러한 생각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전히 나와 함께 있고 이 메시지에 계속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이 생각을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건강은 사실 우리가 매일의 선택, 행동, 습관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자 소중하고 대체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확신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규칙적인 운동,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 스트레스 관리, 정신적, 정서적 웰빙 우선순위, 정기검진 등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보는 방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하고 심오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위해 여기에 있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은 단지 말로 가족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동을 통해 전달되는 이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물질적 유산만큼 심오하고 중요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고난을 피함으로써
가족의 삶에 온전히 참여하고 기쁨을 나누고 도전을 통해 그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은 건강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보는 것입니다. 건강은 잘 가꾸어지면 삶의 모든 측면을 풍요롭게 하는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모든 추억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나누는 웃음, 자녀 및 손자와 함께 보낸 즐거운 순간, 축하하는 이정표, 연결의 순간. 이러한 추억은 질병이나 허약함에 어렴풋한 유령 없이 건강이 충만한 상태에서 경험될 때 무한히 더 풍부해집니다. 우리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러한 순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에너지, 활력, 사랑으로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불안과 걱정의 근원이 아닌 계속해서 힘과 위안,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4번의 댓글을 달아 저와 함께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단지 개인의 추구가 아니라 공동체의 추구라는 이러한 관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건강을 통해 우리는 걱정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가족에게 힘과 지원,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 침대 위에서 흘리는 눈물이 줄어들고, 재정에 대한 논쟁이 줄어들고, 단순히 함께 있고, 삶을 즐기고, 서로 사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자녀에게 양육 책임의 부담 없이 꿈과 야망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부와 물질적인 소유를 뛰어넘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자유, 마음의 평화, 기쁨의 선물입니다. 궁극적으로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삶, 더 부유한 삶, 더 충만한 삶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연결, 사랑, 따뜻함으로 가득 차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공유하는 세월이 질병이나 허약으로 인해 가려지지 않고 대신 평생 지속될 공유된 경험, 웃음, 추억으로 가득 차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우리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계속 돌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 신성한 의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족에게 궁극적인 선물, 즉 사랑, 탄력성, 힘, 지속적인 행복이라는 유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건강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궁극적인 유산으로 소중히 여깁시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귀하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귀하가 원하는 격려와 지침을 찾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은 종종 도전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 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핵심 교훈이나 통찰력이 가장 눈에 띄었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당신이 삶에서 실천할 계획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러한 교훈과 통찰력은 단지 현재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탐색할 때 우리를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보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메시지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매일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기분 좋은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십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이 이 교훈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고 싶습니다.